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요, 스와이프 리플래시 레이아웃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내가 판단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판단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다른 레이아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 다른 레이아웃을 보여주도록 하고, 그 레이아웃을 다른 레이아웃을 보여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들을 갖다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스와이프 리플래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예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와이프 리플래시 레이아웃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스크롤이 가능한 거예요. 스크롤이 가능한 거. 예를 들면은 뭐 리스트 뷰라든지, 아니면 그 리사이클러 뷰라든지, 아니면 여기 스크롤 뷰라든지, 아니면 웹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웹뷰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내가 쭉 당겨요. 쭉 당기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화살표 있는 게, 이렇게 화살표 있는 게 나와가지고 딱 당겨서 놨어요. 그랬더니 땡땡땡땡 돌면서 얘를 갖다 새로 고침하는 거죠. 이 더보기랑 좀 다른 거예요. 새로 고침이에요, 새로 고침. 더보기는 내가 밑에까지 쫙 갔더니 밑에 이제 새로운 게 추가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더보기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쭉 당기면 이제 데이터가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로운 거로 고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그런 UI가 뭐냐면 여기 있는 스와이프 리플래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얘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당겼을 때 화살표에 대한 UI가 나타나는 그런 레이아웃이고요. 뭐 색깔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동그라미 도는데 요 돌 때 색깔 있죠? 색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설정할 수 있고요. 내가 당겨가지고 딱 놔서 이제 리플래시, 이제 새로 고침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인지하기 위해서는 리플래시 리스너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플래시 리스너에 온 리플래시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 고침을 다 완료를 했어요. 새로 고침을 다 완료하고 나면 셀프 리플래싱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 완료됐으니까 UI 없애, 동글뱅이 도는 것들을 없애 해가지고 펄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돌아가는 UI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이런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스와이프 리플래시 레이아웃 안에다가 스크롤을 하는 리스트 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는 리플래시 레이아웃 갖고 오고요. 리플래시 레이아웃에다가 이렇게 리플래시 리스너를 등록하고요. 온 리플래시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거예요. 이렇게 메소드가 호출되면 여기서 리플래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플래시 될 때 여기 나오는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 요거 이제 색깔을 내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색깔을 지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컬러 스킨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가지고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색깔 같은 거 이렇게 지정해주고, 동글뱅이 돌다가 이제 내가 업데이트가 완료됐어요.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리플래시 레이아웃에 셀 리플래싱 펄스라고 하는 예를 호출해주면 이제 리플래싱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글뱅이 도는 것들이 애니메이션 되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새로 고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여기 내가 새로 고침을 하는데 뭐 여기 전체에다 리스트 넣어가지고 여기서 화살표 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리스트 뷰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당기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새로 고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있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내용 같은 거 이렇게 딱 있고 얘를 당겼더니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로 고침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스와이프 리플래시 레이아웃을 갖다가 상속해가지고 별도의 이제 리플래시 레이아웃을 만들어요. 이제 스와이프 리플래시 레이아웃이라는 걸 상속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와이프 리플래시 레이아웃 안에 있는 차일드 있죠, 차일드. 이제 차일드 안에, 스와이프 리플래시 레이아웃 안에 can child scroll up이라고 하는, can child scroll up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can child scroll up이라고 하는 이 값을 내가 true로 리턴하느냐, false로 리턴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거든요. can child scroll up이라고 하는 얘를 이용해 가지고요, child를 내가 스크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서요, 내가 요 스크롤을 판단해야 되는 스크롤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스크롤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뷰들을 넣어놓고요. 그 뷰를 갖고 와서 이 뷰가 지금 이제 스크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뷰를 갖고 온 다음에 그 뷰를 가지고 얘가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an scroll up 해가지고 스크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스크롤 할 수 없으면 false,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전체 다 할 수 있으면 true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can scroll
업이라고 하는 얘는 여기다가 뭐 스와이프업을 차일드 해가지고 얘는 이제 내가 요것을 띄우는데 사용할 차일드들 여기다 넣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고요. 예. 스크롤업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뷰 컴팻에 can scroll vertically 해가지고 여기다 뷰를 넣어주면 돼요. can scroll vertically 해가지고 이렇게 뷰를 넣어주면 이제 버전이 이거일 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일 때 ABS 리스트 뷰일 때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안에 넣어주면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멀티 스와이프 리플래시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갖다가 이제 뭐만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스크롤을 판단할 뷰만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모양이 뭐 그럼 어떻게 됐든 여기 뭐 리스트 뷰가 이렇게 있고 여기 텍스트 뷰가 있든 뭐 하든 그럼 얘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스크롤하는 저것들을 갖다가 안에 스크롤 판단하는 애를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크린의 오리엔테이션을 판단하는 이런 방법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안드로이드에서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의 그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즉 화면의 방향은요, 액티비티에 이제 화면 방향을 내가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디서 하냐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보면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액티비티의 속성이 있는데 액티비티의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에서 거기서 내가 랜드스케이프로 하겠다, 포트레이트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액티비티는 그 설정된 방향으로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앱을 만들면요, 여러분 앱들 중에서 가로 세로 다 지원하는 앱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로 세로를 다 지원하는 앱들. 왜냐면 가로로 이렇게 했다가 세로로 딱 바꾸면 가로에 최적화된 UI를 갖고 있다 세로로 이렇게 딱 바꿨을 때 세로로 이렇게 여기도 최적화된 UI로 만들어 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뭐 리스트 뷰 같은 거 쓸 때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리스트 뷰 같은 거 쓸 때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구글에서 가이드는요 일반적으로 리스트 뷰 같은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걸 웨이트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든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서는 이쪽하고 이쪽에 붙이고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고정된 거 여기는 크기 해가지고 만약에 크기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 있다 뚝 하고 얘 가운데 있는 게 커져가지고 배치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 레이아웃과 이 레이아웃에서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가이드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가니까요. 리소스들이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걸 세우거나 아니면 랜드스케이프라는 걸 지정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일반 앱들은 대부분 포트레이트라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걸 포트레이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된 걸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트레이트로 많이 하고요. 게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랜드스케이프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방향과 같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화면 방향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 화면 방향에 따라 내가 배치하는 앱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것처럼 앱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기본이 되는 조건들. 앱을 실행하는 데서 이거 앱은 뭐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화면 방향이라든지 화면 크기라든지 화면의 로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 이 앱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화면의 방향, 크기, 로케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이드에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컨피규레이션이 바뀌면 액티비티가 자기가 기반이 바뀌는 거거든요. 로케일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러올 스트링이 로케일이 바뀌면 불러올 스트링이 달라지죠. 지난번에 해봤죠. 처음에 영어로 돼 있다가 내가 로케일을 한글로 바꾸니까 한글로 설정했던 내가 value KO라고 정의했던 values KO라고 정의했던 여기서 있는 스트링을 읽어다가 뿌리잖아요. 이것처럼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바뀌어 버리면 앱에서 읽어오는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화면 방향, 크기, 로케일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냐면 액티비티를 다시 구동해 줍니다. 컨피규레이션이 변경되면 액티비티를 종료했다가 다시 구동해줘요. 그럼 액티비티를 다시 구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현재 컨피규레이션에 맞는 그런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읽고 와서 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설정해가지고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어도 바뀌었다라는 것만 그냥 알려줘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앱이 이렇게 매번 종료에 다시 구동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정보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전 정보들을 갖다가 변경되기 전에 저장했다가 불러오거나 뭐 이런 메커니즘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럼 화면이 가로로 뜨냐 세로로 뜨냐 이렇게 됐을 때 가로로 세로로 이런 것들을 인지해 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를 갖다 인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값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값은 어디 있냐면 컨피그레이션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겟 리소스에 그 리소스를 읽어올 때 컨피그레이션 기반을 읽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소스 안에 뭐가 있냐면 겟 컨피그레이션 하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객체를 얻을 수 있고요.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객체를 얻어오면 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객체 안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값을 보면 랜드스케이프인지 포트레이트인지 그 값을 갖다 내가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화면의 방향을 알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물리적 화면 방향을 이제 아는 방법이 있는데 물리적 화면이라는 건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갖고 온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로테이션이 어떻게 돼 있느냐. 로테이션 값이 0이냐, 90도냐, 아니면 180도냐, 270도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얻어와가지고 화면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겟 로테이션에서 화면 방향을 얻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설정을 하면 이런 건 이제 포트레이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면 이건 이제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액티비티에다가 그걸 지정하는 방법은 여기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포트레이트다, 아니면 랜드스케이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면 그렇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unspecified, portrait, landscape, sensor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unspecified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얘는 포트레이트 단말이 이렇게 포트레이트면 포트레이트로 보여주고 랜드스케이프면 랜드스케이프로 보여줘요. 근데 이제 설정에 여기 이렇게 쫙 그 스테이터스 바 이렇게 당기면 여기 회전 잠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회전 잠금을 하면 더 이상 화면이 이렇게 회전되지 않잖아요. 회전 잠금을 하면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되도록, 회전이 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unspecified예요. 그래서 unspecified는 단말의 방향은 똑같은데 회전 잠금이 되면 더 이상 돌지 않고 회전 잠금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여기 있는 거고요. 근데 포트레이트는 이게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서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랜드스케이프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랜드스케이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랜드스케이프이라고. 센서라는 게 있는데 센서는 뭐냐면 단말의 실제 방향, 이렇게 포트레이트는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는 랜드스케이프로 돼서 바뀌었을 때 그 방향을 다 이제 에 따라서 그냥 액티비티도 회전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전 잠금을 해도요. 회전 잠금을 해도 얘는 역시 회전돼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게임 앱 같은 거 만들었는데 게임 앱이 가로 세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회전 잠금에다가 얘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게임 룰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게임에. 그래가지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unspecified 쓰면 안 되고 센서 이런 걸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센서라고 하는 이런 값들을 설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설정을 해놨어요. 뭐 unspecified라든지 아니면 센서를 했을 때 그럼 회전 방향을 알고 싶어요. 지금 단말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onCreate에서요. 정확한 방향을 알고 싶으면 디스플레이라는 걸 갖고 와야 돼요. 디스플레이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디스플레이를 갖고 온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뭘 얻을 수 있냐면 로테이션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로테이션이라는 값을 얻으면 로테이션은 0, 1, 2, 3 이렇게 값이 넘어오는데요. 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에 대한 의미는요. 서피스라는 곳에 정의되어 있어요. 0이라는 값은 로테이션 0이다. 1이라는 값은 로테이션 90, 180, 270. 즉 단말이 0도,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180도, 그 다음에 270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단말이. 그래서 각각이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 리버스 포트레이트, 리버스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얻어올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통해서 저렇게 이제 얻어오는데 단말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액티비티가 종료됐다 다시 구동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액티비티가 예를 들면 오리엔테이션 바뀌었을 때는 그냥 변경됐다라는 정보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리엔테이션이 바뀌면 뭐도 바뀌냐면 스크린 사이즈도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말 앱을 만들었는데 앱에 가로가 320에 예를 들면 480이었어요. 근데 이걸 랜드스케이프로 딱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80에 320으로 사이즈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오리엔테이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스크린 사이즈도 바뀌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만 지정하면 안 되고요. 스크린 사이즈도 같이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나 스크린 사이즈가 바뀌면 그때는 config
changes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요. 아, 그거 바뀌었을 때는 액티비티 종료하지 말고 다시 나한테 그냥 알려주기만 해 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요. 예, 액티비티에 있는 on configuration changed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돼요. 컨피그레이션이 변경됐을 때. 그래서 변경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값을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get resource get configur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읽으시면 안 돼요. 예. 이 get resource get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요. 내가 맨 처음에 구동될 때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읽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변경된 컨피그레이션은 이렇게 넘어가요. 변경된 컨피그레이션. 그래서 변경된 컨피그레이션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컨피그레이션을 얻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컨피그레이션으로부터 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하면 얘가 포트레이트인지 랜드스케이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온 컨피그레이션은요, 정보가 포트레이트냐 랜드스케이프냐만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까 리버스 포트레이트, 리버스 랜드스케이프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리버스 포트레이트인지 리버스 랜드스케이프인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앱들은요, 리버스 포트레이트, 리버스 랜드스케이프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포트레이트냐 랜드스케이프냐 정도만 알면 그것들 처리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컨피그레이션 체인지 됐을 때 액티비티를 종료하지 않고 다시 그냥 그 정보만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컨피그 체인지라는 걸 설정하고 on configuration change 돼서 그 값을 얻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변경될 때 그거에 따른 서로 다른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화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리스트만 이렇게 보여주고요. 근데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쪽에 리스트 보여주고 리스트에 대한 상세 화면은 옆에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보통 이거 어디서 많이 쓰죠? 타블렛에서 많이 쓰죠. 타블렛에서 이렇게 앱을 만드는 이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랜드스케이프이냐 포트레이트냐에 따라서 다른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RES 밑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내가 포트레이트일 때는 이 레이아웃, 랜드스케이프일 때는 이 레이아웃, 뭐 포트레이트 디폴트라고 하고 랜드스케이프일 때 저 레이아웃을 보여주려면 랜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요렇게 만들어진 레이아웃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크기를 뭐 얘가 900dp다 그럼 W 뭐 900dp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기를 갖다가 내가 여기다 이렇게 900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dp가 아니라 이제 크기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해주면 크기가 위스가 이만큼 되면 이렇게 하겠구나. 그때는 이런 레이아웃 쓰겠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를 지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이아웃에 이런 환경을 설정하고요.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누르면 어떻게 해요? 별도의 또 화면이 떠서 여기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여줘야 되죠. 자, 요거는 요거랑 같고 요거는 요거랑 같아요. 요건 요거랑 같고 요건 요거랑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런 내용을 갖다 액티비티에서 그냥 바로 다 구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요거 따로 구현하고 요거 또 따로 구현해야 되죠. 그럼 코드에 중복이 발생하겠죠. 코드의 중복이. 코드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프래그먼트로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프래그먼트로 구현하고 여기서 이제 누르면 프래그먼트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레이아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스터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런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마스터 디테일 템플릿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 방향에 따라서 포트레이트일 때 이런 레이아웃, 랜드스케이프일 때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고 싶으면요. 레이아웃의 폴더에서 뉴 하고서 여기서 뭐 이제 얘를 만드는데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여기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랜드스케이프, 포트레이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지정할 수 있는 걸 랜드스케이프하고 포트레이트 하고요. 스퀘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퀘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로, 세로 크기가 이렇게 동일한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웨어러블에 쓰는 거예요. 시계 있잖아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크기가 동일한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스퀘어라고 하는 걸 설정하면 그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에다 액티비티에는 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랜드스케이프일 때, 랜드일 때는 여기다가 나는 랜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띄우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랜드스케이프일 때는 랜드스케이프,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일 때는 포트레이트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뜨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API, 여러분은 이제 마스터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런 템플릿을 한번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 디테일 템플릿에, 마스터하고 디테일일 때 이게 이제 다르게 뜨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해볼 건데요. 자,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니멈 SDK가 15 이상인 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할 때, 이제 세로가 긴 화면, 이거라고 하는 게 W90DP일 때 다른 형태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W90DP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요, API 13부터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를.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 API 11부터 13까지는 안 써요. 그리고 14는 나오자마자 디플리케이트 됐고요. 그 다음에 15가 지금 이제 쓰는 요 가장 가까운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API 15 이렇게 설정해서 마스터 디테일 템플릿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스터 디테일 템플릿을 만들어 주시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리스트만 보여주는 거 하다가요, 만약에 얘가 화면이 이렇게 돼 있는 W900dp, 이쪽이 W900dp, 그러니까 위스가 900dp인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위스가 900dp인 상황이 되면, 900dp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리스트 보여주고 여기다가 상세 내용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자, 해서 마스터 디테일이라는 선택하고요. 여기다 이제 아이템에 대한 클래스 이름이나 이런 거 지정해서 피니쉬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질 레이아웃을 좀 간단히 볼게요. 만들어질 레이아웃을 보면요, 액티비티는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어떻게 되냐면 인클루드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얘가 뭐냐면 일종의 컨텐트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전체가 원래 컨텐트 레이아웃인데 컨텐트 레이아웃에 이런 것들을 일단 설정해야 되니까 놓은 거고요. 그 안에 보여질 레이아웃을 놓은 건데, 여기 있는 아이템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냥 레이아웃에 아이템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리사이클러 뷰만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근데 W900dp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템 리스트라는 거를 리사이클러 뷰도 하나 놨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컨텐트라는 것도 놨어요. 디테일 컨텐트.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디테일 컨텐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불리언 값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불리언 값을 하나 만들고요. 자, 디테일 컨텐트가 있으면,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있으면 얘를 true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디테일 컨텐트가 있으면 리스트에 아이템이 딱 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당하는 이쪽 프래그먼트로 값을 전달하면 되는 거죠. 프래그먼트로. 그래서 프래그먼트로 전달할 값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래그먼트를 내가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만약에 이쪽 디테일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이런 모양이니까 딱 선택하면 액티비티를 구동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액티비티를 저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덴트에 넣어서 액티비티를 구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액티비티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이템 디테일 액티비티는 구동되면, 자, 얘는 내부에 프래그먼트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프래그먼트로 저 값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고, 그 프래그먼트만 배치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 키를 눌러야 수 있어야 되니까 홈에이저 백키 누를 수 있게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프래그먼트를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세로 고침하고 화면 방향에 대한 거 알아봤어요. 그래서 스와이프 리플래시 레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세로 고침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끌면 동글뱅이 화살표가 나와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 뷰라든지 스크롤 뷰라든지 아니면 이제 웹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배치해가지고 저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겼으면은 등록된 온리플래시 리스너에 있는 온리플래시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고, 온리플래시에서 세로 고침을 하고 나서 다 끝내고 나면 set replacing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이제 UI를 사라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컨피그레이션을 갖고 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값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라는 거 디스플레이 로테이션을 얻어와가지고 화면 방향을 얻어오는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에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설정해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액티비티에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곳에서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 아니면 이제 언스페시파이드나 센서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방향을 설정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죠? RES 밑에 레이아웃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환경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다가 뭐 랜드라고 이렇게 써줘가지고 랜드일 때만 별도로 레이아웃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크기 W 뭐 900 dp 뭐 이렇게 가지고
특정한 크기 이상에서 보이는 레이아웃 이렇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별도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주의사항,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레이아웃일 때 사용하는 화면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화면이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그 기능에 대한 걸 어떻게 해요? 프래그먼트로 구현하고, 만약에 이 화면일 때는 그 프래그먼트를 내 레이아웃에 배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액티비티에서 그 화면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만들고 이렇게 배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